연기 갖다 놓고 미술이다 그러고 점 하나 찍어놓고 100억 이러니까. 현대미술로는 최고가 작품이고요. 모르겠다. 역사적 계기가 하나 있어요. 진짜 총을 뽑아서 쏜 안녕하세요, 홍진경입니다. 오늘은 미술의 세계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양정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미술이 있잖아요. 그 시대별로 양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현대미술에 대해서 교수님께 좀 질문할 게 많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연기 갖다 놓고 뭐 이 미술이다 그러고 점 하나 찍어놓고 100억 이러니까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먼저 한번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총 맞은 마릴린 몰로 이 작품이 크리스티 옥션에 나와서 1억 9,504만 달러에 팔렸어요. 현대미술로는 최고가 작품이고요. 첫 번째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긴 한데 역대 경매상 두 번째로 비싼 작품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실체는 팔렸잖아요. 이거는 역사적 계기가 하나 있어요. 행위 여수가 여성들이 오셔서 한 방 쏠까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총을 뽑아서 쏜 거예요. 그래서 2,500이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총알이 희소성을 부여했구나. 그렇죠. 서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앤디 워홀의 여러 판화 중에서 총 맞은 걸로는 고가로 팔릴 수 있는 계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면 예. 내가 만약에 1억 주고 이걸 샀는데 저도 총을 쏴요. 네. 이번에 나는 200억 네. 경매에다가 또 내놔. 네. 그렇다고 해서 같은 값어치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이 사건.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총을 쏘시면은 훼손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궁금한 거 뱅크시가 의도적으로 달았잖아요. 자기 작품. 의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도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다른 차원이에요. 그거는 뱅크시의 태도 중에 하나가 반자본주의, 반시장주의예요.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연출한 거죠. 사람들이 그 작품에 대한 강한 인상을 갖게 됐고 소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진짜 어렵다. 근데 무슨 바나나를 벽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막 이게 다양 아트인가? 모르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걸로 한번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다른 생각, 다른 취향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작가들의 진지한 고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미술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미술이 되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보고 감상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미술에서 반드시 한 번쯤 넘어야 돼. 추상미술. 이 추상미술 논쟁이 어제 온 일이 아니에요. 150년 전쯤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검은색과 금색의 야상목이에요. 이거를 대략 한 3천만 원짜리 붙여놓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최고의 영국 평론가가 분노를 한 거죠. 기고를 해요. 나는 이렇게 장난치듯 그림을 그리는 건 수도 없이 봤는데 물감통을 던져놓고서 200기니를 요구하는 어릿광대를 보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 며칠 걸렸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루인가요? 이틀 걸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틀 한다고 3천만 원을 받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한 그 말이 이틀이 아니라 나의 그 생애를 걸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집어넣은 작품이기 때문에 뭐로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작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는 그냥 물감 장난에 그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꽤 오래 후에 몇 배 이상의 그 고가로 팔려요.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이거 여기 드디어 나왔잖아요. 작가가 이거를 파는 게 아니에요. 매뉴얼을 파는 거예요. 몇 미터 높이에 요 색깔 테이프로 바나나를 사서 걸면 자기 작품이 돼요. 작품 제목처럼 코미디야. 웃고 그냥 실제로 이거를 아트페어에 전시를 했고 한 사람이 와서 이걸 뜯어서 먹었던 거죠. 그거 저는 연출된 거라고. Are you kidding? No. 그리고 그게 이야기가 되면서 아까 같이 또 한 번 우리는 현대미술에 분노하는 계기를 얻은 거죠. 아니 이걸 또. 근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작품이 있었어요. 60년대 벨벳 언더그라운드라는 이게 앨범이에요. 앤디 워홀이 디자인했죠. 그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자기가 글을 써놔요. 요거를 살짝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나가 주는 어떤 성적인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이게 1967년에 있었고 저는 이거 작품 보자마자 약간 바나나를 벽에다 붙여놓은 아이디어나 이 발상 자체는 오마주한 것 같은데? 약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또 알고 보면 그냥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드디어 왔습니다. 예. 저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봐야 되죠? 여기 있는 종이 한번 뒤집어 보시겠어요? A4 종이 뒤에 캔버스가 있으면 이 점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이? 네. 그럼 어디에 찍고 싶으세요? 그럼 약간 사이드? 어느 정도 사이즈요? 네, 좀. 자, 그럼 두 개를 찍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될까요? 되게 복잡하죠. 그럼 세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은 거. 네. 우리 왜 그거를 인정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작가한테 왜 점 하나 찍어놓고 그렇게 비싸게 받느냐고 묻지 마시고 왜 여기다 찍었는지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되게 많은 변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작가는 그걸 맨날 고민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이호환 선생님처럼 저만을 한번 찍을 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찍는다면 각자만의 표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분은 또 조각도 하시거든요.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이 현대 작가들을 초대와서 설치 작업 같은 걸 한 거예요. 세상에 이 베르사유 궁전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미술이 무엇이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호환 선생님이 바로 이 철판과 돌 두 개 놓고 해결했어요. 다른 각도에서 볼까요? 멋있다. 예. 여기서 점을 찍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 점 하나 찍는다는 것을 이 공간에다가 적용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작은 점 하나가 평생에 걸친 선생님의 고민과 철학과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낸 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아, 이런 것도 되네라고 하면 그걸 존중한다라면 물론 가격이 나오면 조금 격이 떨어지지만 그리고 다 녹아들어서 얼마예요? 그래서 얼마인 거예요? 이런 작품은 이제 소장하려면 기관에서 소장을 합니다. 아 이거 말고 그게 이제 바람 시리즈인데 대략 그게 한 30억 정도 거래가 되고요. 작은 작품들도 한 억대를 넘어가고 2, 3억, 3억. 어떻게 더 좋으세요? 아니 저 선생님 좋아해요. 근데 너무 난해한 작품들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상해서 그렇지 그거 외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미술이 미술의 역사로만 볼 수 없어요. 결국 인류의 역사와 함께 어우러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뭐가 벌어졌냐면 이게 벌어진 거예요. 두 개의 세계대전입니다. 이제 과거의 가치관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과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가 버그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미술에는 뭘 버려야 할까요? 바로 회화적 전통 중에서 그리는 피겨레티브한 전통을 버리게 되는데 현대 미술이 이렇게 돼요. 모든 걸 지워버리는 마크 로스코의 작품. 그래서 이 이후에 마크 로스코 같은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완전한 수수 추상이 열리는 거죠. 아무것도 읽을 게 없어요. 그림 전통에 대한 완전한 단절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부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육 그리고 이런 기술이 필요해. 테크닉이. 그래서 잘 그렸다 싶은 어떤 1차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 애들도 사실 물감 그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뭐야? 나도 그리겠다. 굉장히 좋은 생각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예술가로 만드는 그 자신감을 주는 그림. 너무 긍정적이야. 의외로 가짜가 가장 없는 작가가 잭슨 폴록입니다. 그냥 물감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만의 독특한 제스처, 움직임, 레이어,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재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장 미국적인 그림이죠. 광활한 캔버스, 미국 대륙 같지 않아요. 카우보이처럼 강렬한 율동감. 이 그림이 미국 그림으로 브랜딩하게 된 거는 계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이라고도 얘기하는 콜드워가 있었어요. 소비에트하고 미국이 이제 주도권을 있었던 거죠. 이게 문화로도 갔던 거예요. 소련은 이런 미술을 밀었던 거예요. 소위 뭐랄까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이런 미술, 추상 미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미술하고 대적할 수 있는 문화적 무기가 뭐냐고 생각했냐면 이걸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네. 이제 왜 미국적이라는 건지, 왜 자유분방하다라는 건지 알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네. 이게 새로운 시도이면서도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유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미국 CIA가 러시아, 소비에트와 맞서 싸울 미국의 문화적 무기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이런 그림을 선택한 거죠. 이 사람들은 이거를 미국 미술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어갖고 전 세계를 투어시켜요.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쓴 선언문이에요. 독재 정권의 미술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다른 모습이냐. 독재 국가에서는 미감을 독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나 이해 못해? 소수 미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독재가 있는 곳에는 추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 작품에 동의하고 관심이 있다면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자유정신의 깃발이 되는 거죠. 미술에서의 새로운 매체를 개발하고 실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시대정신과 부응할 때 강렬한 메시지로 발휘되고 재밌죠? 추상미술 진짜 재밌어요. 로이 리헨스타인 찍은 점인데요. 이게 점이에요? 붓터치 하나죠. 미국 작가의 붓터치와 한국 작가의 붓터치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작가만이 할 수 있는데 정말 간결하게 점 하나 찍자. 더하기가 어려울까요? 빼기가 어려울까요? 빼기가 어렵죠. 더하기가 훨씬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기 때 등장하고요. 더하기는 1학기 때 등장합니다. 두 작품 중에 어느 게 한국 작가의 작품일까요? 왼쪽 윤영근 쌤? 네, 한국 작가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먹의 느낌, 던진 느낌, 순국화 같은 느낌 주잖아요. 이런 거. 네. 이렇게 무너진 것이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980년 민주항쟁 때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절망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추상이 어떤 역사성과 이렇게 조응할 때 또 다른 메시지를 다가올 수 있고 그러면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RM 첫 공식 솔로 앨범에 등장하는 그림이 윤영근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이분은 또 굉장히 재밌는 또 이력이 있는데 장인어른이 또 유명하시죠. 김한기. 2017년 홍콩 경매에서 우리나라 작품 중에서 최초로 100억을 넘었죠. 32억에 낙찰이 됐고요. 슬슬 마크 로스코의 세계로 한번 가보죠. 아까 그 질문 하셨죠. 그래서 뭘 그려야 되냐고. 이 사람의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그림은 아무것도 해석하지 말라는 게 그림의 목적. 한국에서 제가 훌륭하신 CEO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 휴대폰에 마크 로스코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마크 로스코의 그림이 휴대폰에 넣고 다니십니까? 했을 때 그분이 그의 그림에는 답이 없어요. 굉장히 바쁘게 살지만 휴대폰을 보는 순간만큼 답이 없는 세계가 원했던 거예요. 이 그림 중에서 어디 앞에 쓰면 머리를 비울 수 있을까요? 뼈 앞에요. 그렇죠. 라파엘로의 그림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비운다는 거는 불경이에요.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렇게 50몇 명이 있는데 앞에서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한 분 한 분이 던지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되고 작품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앞에서는 모든 거 내려놓고 다 비우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그림이라는 거 아는 순간부터 그림이 완전 빠져들어가지고 치유가 예. 이 작가가 얘기한 게 그 치유입니다. 마크 로스코가 작품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잭슨 폴로가 막 느끼잖아요. 그 사람은 그림 앞에서 한없이 감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잭슨 폴록이 약간 E라면 완전히 I에 해당하는 거고, 뉴요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마크 로스코라고. 뉴욕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 뛰어다니는 거 아세요? 그렇게 바쁜 곳에서 도리어 이 그림이 먹히는 거죠. 이게 요즘 세상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오늘 어떻게 끝났어요. 더 할까요? 더 듣고 싶어요. 오늘 이런 전반적인 역사와 함께 들으니까 확실히 알겠는 거예요. 나도 이제 조금 알고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수님의 책 이름이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8권까지 나왔어요. 네, 8권 나왔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서 미술 감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